네, 안녕하세요. 김학형.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 주택 종합부동산세 확실히 알기. 저번엔 재산세 제대로 알기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알기로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보통 정부에서 그 세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초안을. 그러면 그걸 갖고 뭐 국회에서 막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뭐 증세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거. 보유세가 이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저번에 재산세는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니까 보유세예요.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거를 올린다는 얘기가 많죠. 뭐 부동산 토론회를 뭐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 비해서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부세죠. 평균 실효세율이 뭐 미국이 뭐 3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는 뭐 5.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보유세가 이렇게 많죠. 그러면서 뭐 3배라고 그랬죠.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뭐 3배 올려야 되는데 조금만 올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세금하고 4대 보험료랑 전부 합치면은요,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2.3%예요. 근데 미국이 25.6%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25.3%, 미국이 25.6%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미국이 높은 게 맞아요.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거. 근데 조세 부담률은 똑같아. 그죠? 그러면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에 다른 세금이 낮다는 얘기죠. 뭐 소득세가 더 낮거나 뭐 보험료가 낮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보유세만 떼어놓고 보면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낮은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세금, 모든 건강보험료라든지 4대 보험 이런 거 다 합쳐서 국민이 부담하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을 낮춰줘야지 보유세를 올리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보유세를 이렇게 올리려고 그럴까요? 이재명 정부는. 이게 저번에 얘기했죠. 재산세 얘기할 때. 그 지지자들을 봐야 돼요. 좌파들이라고 그랬죠. 좌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국유화죠. 그 모든 사람들이 막 공공주택 막 이런 데서 살기 원하잖아요. 북한이라든지 옛날에 소련의 뭐 아파트처럼 공공주택을 참 좋아해요. 이 좌파들은. 그래서 뭐 모든 부동산은 소유는 투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약이래요.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유세 강화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부동산 유튜버가 나와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한 80%, 국민의 한 80%는 이해가 안 가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근데 이게 좌파야. 그죠? 이 사람들이 코어 지지층이에요. 뭐 A, B, C 이렇게 있대잖아. A인가 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좌파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려고 그러게 돼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항상 규제를 하고 세금을 막 때리고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그랬죠. 이 종부세를 만든 게 노무현 정부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 지금 이재명 정부 그랬죠. 거의 아마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맡기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랑 전월세 막 오르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맡기고 막 이래서 거래가 자유롭게 되면은 다 안정이 되는 건데, 이 세금을 딱 매기는 거는
그렇죠. 부동산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뭐 부동산 값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좌파 대중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뭐 지지율 떨어지겠죠. 그리고 탄핵을 당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지자 뜻을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아직 뭐 그 조세 개정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좀 알아야겠죠. 재산세랑 아주 유사합니다. 요 재산세의 과세 대상 비슷해요. 주택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주거용. 요 재산세도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재산세는 더 넓어요. 그러니까 법정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주택 이런 것도 전부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근데 종부세는 합산 배제 이런 것들은 빼줘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타 뭐 상가, 사무실, 빌딩, 뭐 공장, 상업용 건물 이런 것도 전부 재산세는 과세인데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주택이죠. 요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된다고 봅니다. 이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종부세는 사실요, 부유세예요, 부유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 진보당인가? 거기 사람들은 참 멍청하다고. 부유세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종합부동산세라고 이름을 바꿔서 매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좌파 측에서는 영웅인데, 그렇게 영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인이나 뭐 이렇게 좀 우성향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과세 대상 주택이죠. 재산세는요, 그 납세지의 그 지방자치단체에다 낸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합쳐서 그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주소지 여기가 납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내는 거야. 세무서. 이건 국세입니다. 그죠?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야. 이 과세 구조나 뭐 과세 대상은 비슷한데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거고 종부세는 사람에 대해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세가 사람한테 매기는 거잖아. 네 재산 한 사람한테 전체 이렇게 주택을 다 합쳐갖고 매기는 겁니다. 종부세도 뭐 토지도 있고 건축물 다른 것도 있는데 빌딩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택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이거 거의 비슷합니다. 재산세랑.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재산세는 9억 원 공제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2개 있으면 2개, 3개 있으면 3개 전부 합산한 거예요. 재산세는 각각이라고 그랬죠. 합산한 금액에서 9억 원을 빼줍니다. 이 재산세에서는 이게 없었죠. 9억 빼주는 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단독 명의인 경우는 12억까지 또 빼줘요. 빼주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보통 증세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인다는 거. 요게 공시가격을 간평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이거를 막 높이는 거야. 정부 맘이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60%인데 2021년에 95%였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걸 올려갖고 그 증세를 하는 거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요, 그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정할 수가 있어요. 시행령. 그러니까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바꾸는 건 시행령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과세 표준 있잖아요. 이런 거 9억 빼놓고 뭐 빼냐 12억 빼냐 이런 것도 다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시가격은 그죠? 그냥 간평사들 모아놓고 올려 그러면 올리는 거죠. 그렇게 뭐 현실화한다면서 올렸던 거죠. 이거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매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좌파 지지자들을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 세금, 종부세 올리는 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주가세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지지자들을 보니까 이해가 가다. 그죠?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면 이해가 가요. 보유세 강화해라 막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뭐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잡으려고 올린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시가격 요거는 부동산 알림이 보면 나온다고 그랬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 가격 부동산 알림이 가서 단독주택은 개별 공시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가셔서 요 개별 주택 가격을 주소 쳐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 AI 있잖아요. 제미나이나 챗 GPT 이런 데다 야, 내 집이 개별 주택 가격이 얼마고 나 1세대 1주택자고 지역은 어디야 이런 얘기 한번 딱 해서 종부세 한번 구해줘 이러면은 계산을 해줍니다. 재산세 구해줘 그래도 계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택 공시 가격 요것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알림이 가서 확인을 해서 AI에 넣으면 계산됩니다. 그 구조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 이하는 뭐 0.5%, 3주택 이상은 0.5%, 3억 원 이하는 이렇게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94억까지 과표. 3주택 이상일 때 더 높겠죠? 그죠? 더 높습니다. 최대 막 5%까지 매겨요.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개인의 경우 그렇고 또 재산세랑 다른 게 법인은 또 세율이 또 엄청 높아요.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하는 5%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갖고 있지 말란 얘기죠. 이게 3주택 갖고 있으면 5%예요. 뭐 주택이 하나에 10억이야. 그러면 5%면 5천만 원인가요, 1년에? 근데 뭐 강남에 막 그런 데는 막 30억씩 하죠. 막 10%면 3억, 1억 5천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니네들은 주택 갖고 있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 없냐면은 이 법인세에서도 주택 또 과세를 해요. 법인세 과세를 하고 주택 등 해서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하면서 과세를 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이렇게 5%씩 막 때립니다. 3주택.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엄청납니다. 그게 세금이. 세금이 엄청나요?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없죠.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법인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가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기숙사라든지 뭐 개인이 보통 갖고 있죠. 그냥 그래서 법인은 없고 개인도 있다는 거. 이 법인은 진짜 아예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9억 원하고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북은 거의 대상이 잘 안 돼. 그죠? 뭐
이런 부촌 있잖아요. 삼청동이나 뭐 평창동 이런데 이런 부촌만 좀 해당이 되고 연희동 이런데 고급 주택 뭐 이런 데만 그렇고 강남하고 한강벨트죠. 거의 대부분 거의 다 해당이 되죠. 30억 막 40억 이런 데 다 해당이 되죠. 9억하고 12억짜리 이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북은 잘 없어요. 근데 요즘 강북 아파트도 많이 비싸졌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재산세 낸 거를 또 빼줍니다. 주택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보유세로 총칭하는데 그 중에서 재산세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주택분 부과된 재산세 합계액에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그냥 안분해 갖고 이렇게 재산세를 또 빼줍니다. 전체를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재산세는 요 9억이 없다고 그랬죠. 공제해주는 9억. 공시가격에서 9억 공제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요 종부세 과세 표준이 더 작을 거죠. 이 주택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고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금액은 그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을 뺀 거잖아. 12억이나 9억을 뺀 거기 때문에 그 9억 이하 부분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 빼주지 않고 또 9억 초과 부분만 빼주는 걸로 또 굳이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빼주려면 다 빼주지. 이렇게 해서 재산세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 9억까지는 딱 빼주는 거고 9억 이상분은 그대로 또 과세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특이하게 고령자 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있는데 특히 고령자는 뭐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이렇게 해서 또 공제롭게 80% 범위 내에서 중복 그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장기 보유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있고 장기 보유 공제 있다는 거.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으면 40%,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50%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산출세액의 이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빠지는 겁니다. 세액공제, 재산세 세액공제 있고, 고령자 세액공제 있고, 장기보유공제 있고, 또 재산세도 세부담이 상한이 있었죠. 근데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부과된 주택에 관련된 세액, 재산세하고 종부세 합한 금액의 150% 세부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재산세가 22년에 재산세 150만 원, 종부세가 250만 원이었으면 400만 원이었어요. 2023년에 200만 원이고 종부세가 500만 원이면 7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150%면은 600만 원이잖아. 그럼 600만 원까지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요 700만 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재산세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400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종부세. 합쳐서 150%, 전년도에 15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또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그러면 종부세, 재산세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해서 반씩 낸다 그랬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연도 납부 기간 12월에 한 번 딱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종부세는 12월이에요.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근데 뭐 특이하게 신고 납부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홈택스 아시죠? 그걸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 왜냐면은 종부세는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고령자 공제, 뭐 재산세 공제, 막 장기 보유 공제 이런 게 있어갖고 약간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의 신청하고 이런 경우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많이 합니다. 신고 납부도 하고 뭐 부가징수도 하고. 근데 이 주택 재산세는 나눠서 낸다고 그랬죠, 두 번. 근데 종부세는 분납이라는 게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3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250만 원은 그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고 그죠? 나머지 50만 원은 6개월 있다가 낼 수가 있는 거죠. 6개월 이내. 12월 15일부터 6개월이면은 6월 15일까지겠네요.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다른 부분이죠. 재산세는 반씩 내는 거 7월, 9월. 근데 종부세는 12월에 한 번 딱 내는 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래서 뭐 종부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뭐 한강벨트 이쪽에 보통 해당이 되겠죠. 강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기도도 잘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만 거의 강남 그 한강벨트 있잖아요. 거기가 해당이 되는 거야. 주택 관련 종부세. 그러니까 강남 3구나 뭐 한강벨트는 절대 민주당을 안 뽑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근데 이런 소수니까는 막 이렇게 괴롭혀도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주택자들 뭐 괴롭혀봤자. 그,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주택 가격만 폭등하고 전세, 전세난, 월세난 때문에 그냥 난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 집도 사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좀, 그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계속 그 정권 연장을 못하죠.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정권 연장 못하겠죠. 거의 이대로 만약에 가면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종부세 도입했다가 정권 연장 못했죠. 문재인 말기에 폭등했죠. 이재명 정부 종부세 지금 문재인 정부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대로 가면은 정권 재창출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맨날 부동산 얘기한대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이런 지지자들, 그 코어라고 그래야 되나? A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 아직 안 나왔는데 한 며칠 있으면은 세법 개정안이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뭐 올리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형. 네, 감사합니다.